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암세포의 씨를 말릴 수도 있고 반대로 암세포의 성장을 도와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우리 식탁에 매일 올라오는 건강식 재료인 채소들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항산화 효과가 2배, 3배로 높아지고 심지어 심장과 혈관, 면역력까지 지켜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암 예방에 도움되는 채소 조리법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암세포의 씨를 말리는 음식 첫 번째는 상추입니다. 고기 먹을 때 빠지지 않는 채소인 상추가 암세포의 성장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이 상추를 무작정 많이 먹는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 않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채소는 손상 없이 보관해야 신선하다고들 하시지만 상추는 조금 다릅니다. 상추의 잎을 찢어주면 식물 속에만 존재하는 파이토뉴트리언트라는 성분이 더 많이 분비되는데요. 이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세포 손상을 막고 몸 안에서 생기는 나쁜 활성산소를 억제해줍니다. 덕분에 암세포가 자라기 힘든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특히 상추는 찢어 놓기만 해도 항산화 성분이 2배로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앞으로 상추는 그냥 드시지 마시고 찢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단, 찢어서 보관하면 금방 상할 수 있으니 하루 이틀 안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추는 세척해서 바로 드시는 것보다 30분 정도 냉장 보관 후에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상추의 풍성한 잎과 주름 사이에 숨어있던 대장균들이 4도씨 이하의 온도에서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암세포 씨를 말리는 음식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건강식품으로 워낙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마늘을 통째로 먹는 것보다 잘게 다진 마늘이 훨씬 더 건강에 좋습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인은 마늘을 으깨는 순간 효소가 반응하여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진 알리신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 변화를 위해 시간이 조금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마늘은 요리하기 전에 미리 다지고 다진 후에도 10분 정도 시간을 두고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알리신이 충분히 생성되고 우리가 그 효능을 고스란히 섭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마늘을 다지지 않고 바로 전자레인지나 불에 익히면 항암 성분이 빠르게 파괴되기 때문에 건강을 챙기려면 마늘은 요리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다져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암세포 씨를 말리는 음식 세 번째는 옥수수입니다. 여름이 찾아오면 생각나는 건강 먹거리 옥수수. 맛도 좋지만 건강에도 참 좋은 음식인데요. 특히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옥수수를 고온에서 조리했을 때 항암 작용을 돕는 페룰산이라는 성분이 크게 증가하고 온도가 높을수록 그 효과는 더 커지는데요. 옥수수를 115도에서 50분간 조리하면 이 성분이 무려 90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물론 조리 과정에서 비타민C 같은 일부 영양소는 줄어들 수 있지만 항산화 성분이 그만큼 더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점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옥수수를 찔 때는 일반 냄비보다는 압력밥솥에 찌는 것이 더 효과적이니 올 여름 옥수수는 압력솥으로 쪄서 건강까지 챙겨주는 영양 간식으로 제대로 즐겨보세요. 이어서 항암에 좋은 음식들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매주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암세포 씨를 말리는 음식 네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세계 10대 건강식품 중 하나로 꼽히고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도 항암에 좋은 식품으로 추천할 만큼 브로콜리의 효능은 참 대단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데쳐서 드시는데 이렇게 조리하면 비타민C는 20% 이상 줄어들고 중요한 영양소들이 많이 손실됩니다. 특히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설포라파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시키고
체내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성분인데요. 이 성분을 생성하는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가 열에 약해서 브로콜리를 데칠 때 많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로콜리는 삶지 말고 크기에 따라 최대 5분 내로 찌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고추냉이나 겨자와 함께 드셔도 좋은데요. 그 안에 들어있는 시니그린 성분이 브로콜리의 항암 효과를 더 높여주니 이제 브로콜리 드실 땐 살짝 쪄서 고추냉이 드레싱을 곁들여 보세요. 고추냉이 드레싱은 간장, 올리브오일, 레몬즙을 1대1대3 비율로 넣으시고 고추냉이, 올리고당은 입맛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브로콜리는 양배추, 무, 방울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좋고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정도 드시면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암세포 씨를 말리는 음식 5번째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부드럽고 푹신한 식감 덕분에 나물로도 구이로도 자주 먹는 채소인데요. 사실 가지는 값도 저렴하지만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한 건강식 재료입니다. 특히 가지에는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는 몸속의 나쁜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황산화 물질입니다. 덕분에 심장 건강을 지켜주고 염증을 줄이며 노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는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이 좋은 성분의 흡수율이 달라지는데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가지를 삶거나 전자레인지에서 조리하는 것보다 찌는 것이 좋으며 그 시간도 12분이 딱 좋다고 합니다. 가지를 삶으면 2분 만에 클로로겐산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고 전자레인지에 조리할 때도 손실이 크지만 가지를 찌게 되면 생가지 100g 속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 271mg이 12분 동안 375mg까지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17분을 찌면 오히려 335mg으로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가지는 12분만 쪄서 조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지 속 칼슘도 찌는 과정에서 더 잘 우러나온다고 하니 가지의 건강한 성분을 잘 챙기고 싶다면 가지는 볶지 말고 딱 12분만 꼭 쪄서 드세요. 암세포 씨를 말리는 음식 6번째는 양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양파를 썰고 나면 바로 조리하시나요? 양파는 공기 중의 산소와 만나면서 몸에 좋은 효소로 변하는 작용을 하는데요. 바로 매운맛의 주범인 황화아릴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황화아릴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주고 피가 엉기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고혈압, 뇌경색,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잘게 썰수록 산소와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져 그 효능이 더 높아지니 양파는 얇게 썰어서 15분에서 30분 정도 꼭 좀 쉬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양파의 껍질이 거칠어 보여서 깨끗이 손질하기 위해 겉껍질뿐 아니라 안쪽 투명한 껍질이 나올 때까지 다 벗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양파는 껍질에 가까울수록 항산화 성분인 케르세틴과 플라보노이드가 30배 이상 들어있고 칼슘이나 마그네슘도 거의 껍질에 몰려 있습니다. 양파의 효능은 염증을 줄이고 치매 예방은 물론 노화도 늦추어 주는데요. 이 효능을 온전히 섭취하기 위해서는 껍질도 너무 많이 벗기지 마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암세포 씨를 말리는 음식 7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이 눈 건강에 좋다고 하여 생당근을 주스로 갈아 드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생으로 먹는 당근은 익힌 당근에 비해 몸에 흡수되는 영양소가 훨씬 적습니다. 이는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으로 기름이나 열을 가해야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생당근을 먹었을 때 흡수율은 겨우 10% 수준이지만 살짝 익혀 먹으면 50%에서 많게는 70%까지
흡수가 잘 된다고 하니 이건 정말 큰 차이입니다. 이뿐 아니라 유럽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당근 100g을 기준으로 생으로 먹었을 때 카로티노이드라는 황산화 성분이 약 7,300 마이크로그램 섭취되지만 익혀서 먹으면 8,300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근은 꼭 익혀서 가능하면 식물성 기름에 살짝 볶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노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효과는 물론 눈 건강, 피부 보호에도 훨씬 더 좋은 영향을 줍니다. 당근이 몸에 좋은 건 맞지만 조리 방법에 따라 그 효과는 천지 차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셀프 발 마사지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은 우리 몸을 받쳐주고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발바닥 각 부위가 신체 부위에 상응하는 반사구를 가지고 있어서 인체의 축소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발 마사지를 하면 혈액순환은 물론 피로가 풀리고 여러 가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요. 발 마사지를 하실 때는 한 부위를 5분 이상 하는 것은 좋지 않고 부드럽게 쓸어주듯이 하시면 되는데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면 최대한 부드럽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 마사지를 하기 전에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면 근육이 이완되어 훨씬 좋습니다.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발과 발목까지 로션을 충분히 발라주시고 왼쪽 발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발 앞쪽 튀어나온 부분 사이의 움푹 들어간 부분이 용천혈인데요. 여기는 만성 피로가 있으시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를 마사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용천혈을 시작으로 아래로 쓸어주세요. 이 부분이 신장, 방광입니다. 5번에서 10번 정도 쓸어주세요. 이제 발가락부터 아래로 내려갈 텐데요. 이 부분은 머리로 엄지발가락을 시작으로 발가락 윗부분을 풀어주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 다음은 발가락 기둥 부분을 각각 풀어주시는데요. 이 부분은 목과 눈, 귀가 좋아집니다. 엄지발가락 옆쪽 부분은 코로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는 분들은 여기를 많이 풀어주세요. 발가락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 쭉 풀어주세요. 그러면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엄지발가락 아래 통통한 부분은 갑상선이고 그 옆쪽은 승모근입니다. 밑으로는 폐, 규관지입니다. 이 부분은 왼쪽은 신장이고 오른쪽은 간이에요. 갑상선 아래 여기서부터가 위, 십이지장, 췌장 이런 소화기관으로 특히 당 수치가 높으신 분들 여기 췌장 부분은 많이 만져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발바닥 중안에 푹 들어간 이 부분은 장이라고 보시고 넓게 쓸어주시면 좋습니다. 발 뒤꿈치 부분은 생식선으로 피부가 두꺼우니 가볍게 주먹을 쥐어서 통통 쳐주시면 됩니다. 발바닥은 이렇게 끝났고요. 발등에 발가락 사이사이도 풀어주시고 복숭아뼈 주변과 아킬레스건 주변도 쓸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주먹을 살짝 쥐어서 발목 앞부분을 쓸어주세요. 여기가 림프절이라 독소 배출에 효과적이니 꼭 기억하셔서 풀어주세요. 매일 꾸준히 하시면 발이 가벼워지고 몸 전체가 활력을 찾으실 겁니다.